안녕하세요. 배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선박의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추진력을 얻습니다. 연료와 공기를 엔진의 실린더에 주입하고 점화시켜 연소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소량이지만 윤활유의 일부도 같이 연소됩니다. 연소 과정에 발생한 고온고압의 가스가 피스톤을 밀어내고 크랭크를 거쳐 회전운동으로 전환되어 프로펠러를 돌리기도 하고 발전기를 돌리기도 합니다. 발생한 열은 대부분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며, 일을 하고 난 후에 가스 역시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굴뚝을 통해 배출된 폐기가스에는 대기 환경에 유해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운송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선박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므로 규제의 주체도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유엔이 나섰습니다. 유엔의 조직 중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IMO에서는 5개의 전문위원회 중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에서 환경 분야를 관장하여 해양오염방지조약을 제정하였습니다. 흔히 마폴이라고 불리는 해양오염방지조약은 6개의 부속서에서 각각 유류, 유해액체, 포장된 유해물질, 오수, 쓰레기에 의한 오염방지, 그리고 부속서 6에서 대기오염방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를 규정한 마폴 부속서 6번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이제부터 정리해보려 합니다. 자, 그럼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산화물은 공기 과잉 상태 하에서 연소가 진행될 때 압력 피크에 의한 순간적인 국부 고온에 의해 주로 발생되는데, 그러한 환경에서 연소가 진행되는 디젤 엔진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질소산화물은 각종 질병을 야기시키고 산성비의 원인이 되므로 발생을 억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박이 디젤 엔진을 사용하므로 IMO에서는 2000년부터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단계인 티어2가 적용되고 있으며, 에카라고 불리는 배출 통제 구역에서는 2016년부터 3단계인 티어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티어3가 적용되는 배출 통제 구역은 지도에서 에카라고 표시된 지역이며, 그 외의 지역은 모두 티어2가 적용되는 일반 구역입니다. 즉, 미국이나 북유럽으로 가지 않는 선박은 티어2만 적용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티어2까지는 기존의 엔진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일부 부품의 변경 및 파라미터의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나, 티어3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이나 선택적 환원 촉매인 SCR이라는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EGR은 수년 전에 모 수입차 업체 경유차에서 발생한 다수의 엔진룸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대대적인 리콜 수리가 진행되었던 바로 그 EGR과 같은 개념의 장치입니다. 물론 선박의 엔진은 자동차의 엔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복잡하지만, 연소 후 실린더에서 배출된 배기가스의 약 40%를 새로운 공기와 섞어서 다시 실린더로 보내어 재연소시키는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이렇게 배기가스 재순환을 통하여 연소를 위한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낮추고 온도 피크도 낮추어 질소산화물의 형성을 줄여줍니다. 실린더 안에서 연소 시 녹스 형성을 억제하는 EGR과는 달리, SCR은 연소 시 형성된 녹스를 대기 중으로 내보내기 전에 배기관에서 감소시키는 방식이며, 이 과정에 필요한 암모니아는 요소수를 분사해 공급합니다. 선택적 환원 촉매 기술인 SCR은 배기가스의 요소수라 부르는 암모니아 수용액을 분사시켜 촉매 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경유차의 요소수 대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차량과 선박에 적용되는 SCR은 같은 개념의 장치입니다. SCR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엔진과 터보차저 사이에 설치되는 하이프레셔 SCR과 터보차저 후단의 폐기관로에 설치되는 로우 프레셔 SCR로 구분됩니다. 이제부턴 황산화물에 대한 규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를 정제할 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잔사유가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HFO 혹은 헤비 퓨엘 오일이라고 불리는 이 기름은 점도가 너무 높아 상온에서는 흐르지도 않을 정도의 저진류입니다.
값싼 연료 속에 제거되지 않은 황성분은 연소 시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이는 건강과 환경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에 IMO에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박연료유의 황합유량을 감축토록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선박연료유의 황합유량을 3.5%에서 0.5%로 줄이는 글로벌 설퍼캡이 2020년에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카라고 불리는 배출 통제 구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0.5%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도에 녹색으로 표시된 황산화물 배출 통제 구역은 이미 2015년부터 0.1%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산화물 배출 통제 구역은 연두색으로 표시된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유황유는 추가적으로 탈항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가격이 높아져서 해운선사에게 연료비 상승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출되는 가스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저유황유 사용 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양과 같거나 적게 하는 장치를 사용한다면 고유황유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스크러버입니다. 해운선사는 비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비싼 저유황유를 사용할 것인가,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투자를 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크러버에 대하여는 본 영상 끝에 링크한 별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솔루션으로는 LNG와 같이 황이 함유되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 탱크와 연료 시스템에 완전히 새로운 설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신조선에는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으나 운항선에는 개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온실가스의 76%를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글로벌 배출 총량에서 해운 부분은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운송수단 중 단위 무게의 운송거리당 배출량은 가장 적지만 온실가스 저감의 대열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제회사기구 IMO에서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탄소 집약도를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2050년까지 7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관리하기 위해 EEDI, EEXI, CII 등의 지수를 도입하였습니다. 바야흐로 뉴 노멀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EDI는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로서 새로 건조되는 신조선 선박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EEXI는 에너지 효율 지수로서 EEDI 적용 시점에 이미 운항되고 있던 기존 선박에 적용합니다. 두 지수 모두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무게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EEDI는 선박의 종류별 크기별 CO2 배출량의 기준값을 정해놓고 페이지 제로에서는 그 값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부터는 단계별로 10%씩 감축을 늘려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는 페이즈 2 단계에 있으며 20% 감축이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마폴 부속서유계 2021년 개정으로 EEXI와 CII의 적용이 공식화되었습니다. EEXI는 기본적으로 EEDI와 같은 개념으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선박 자체의 효율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소 집약도인 CII 역시 운송화물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은 EEDI나 EEXI와 같지만 다른 두 가지는 배 자체의 기술적인 효율 증대를 요구하는 반면 CII는 운항 속도, 거리, 연료 사용량 등의 운항 효율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소 집약도 등급 평가에서 D등급을 연속해서 3번 받거나 E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는다면 시정 방안을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에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탄소 배출 감소 요구에 대한 대처는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추진효율 및 엔진 효율의 증대, 유체역학 및 공기역학적인 솔루션의 적용, 절전형 장비의 사용, 그리고 운항 효율 증대 등이 있습니다. IMO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요약하자면 EEDI로 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30% 줄이고 2023년부터 EEXI와 CII의 적용으로 2030년까지 40%를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2050년에 70% 감축을 달성하여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50%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IMO의 목표에서 더 나아가 여러 선진 기업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2050년엔 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박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연료 사용량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 실질적인 탄소 중립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연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미래의 선박연료를 향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새로운 시도와 시험 적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른 선박의 배기가스 규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또 다른 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